이 프레임 디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 프레임을 렌더링하는 드로콜을 디버깅해 볼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타이밍 정보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걸 봤을 때 네.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어떻게 식으로 렌더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난 이게 배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칭이 생각보다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게 배칭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수정해야 되는구나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힌트까지 이렇게 네,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데모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참고로 이제 프레임 디버거는요, 제 2022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셨지, 게임창 위쪽에 약간 좀 음, 버그 모양 아이콘 있죠? 저거 음. 누르면 이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드로콜이라고 하면 3D 게임에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2D 게임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쵸. 네. 이건 제가 좀 빨리 돌린 거예요. 뭐 네. 일반적인 뭐 타워 디펜스? 타워 디펜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디펜스 게임이죠. 테스트로 좀 이 렌더링 부하를 발생하기 위해서 서로 다 무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끝이 없는 싸움이군요. 끝이 없는 무한 싸움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쏴도 죽지 않아요. 그렇군요. 아무리 쏴도 체력이 달지 않고 음. 너도 나도 무적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드로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탯을 열어보면은 네. 지금 배치가 110개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러네요. 2D 게임 같은 경우는 캐주얼하게 그리고 특히 저사양을 커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이런 장르 같은 경우는 드로콜 이슈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사양이면 저사양일수록 최적화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뭐 3D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2D 게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드로콜 이슈가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100개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온 폰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게임을 동남아 쪽을 타겟으로 한다. 약간 보급형 쪽으로. 보급형 쪽으로. 뭐 그렇게 되면 뭐 100개, 200개 그런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 버튼 눌러볼까요? 네, 그렇죠. 네, 자 바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렌더링하기 위해서 드로콜이 그러니까 배치가 116개 먹고 있구나. 그러네요. 하나하나를 열어보면은 92개네. 92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지 다 자세하게 나오네요. 근데 하나하나 따로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하나 그리고 UI 이 화면에 상단 HP 바 그리고 그러네요. 캐릭터 그리고 HP 바 그리고 캐릭터 그리고 HP 바 그리고 캐릭터 그리고 HP 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렌더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 하다 보니까 드로콜이 뭐 100개 이상 나오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 거는 게 그림자는 한 번에 그려져요. 그러네요. 그림자는 한 번에 그려지는데 캐릭터들은 다 따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왜 이렇게 그릴까 하고 확인을 해보면은 스네이크를 예로 한번 볼까요? 스네이크를 클릭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만들어져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스프레이트 파일이 아니고 프레임별로 다 다른 이미지 파일이에요. 별도의 스프라이트 S를 지금 사용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림자 같은 경우는 모든 이 캐릭터가 하나의 그림자 에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에셋이라 하나의 에셋이라서 보면은 얘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네, 얘밖에 없으니까 한 번에 이걸 배칭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비도 한번 봐볼까요? 네. 좀비도 보면은 어이쿠야 엄청 많네요. 많네요. 같은 캐릭터지만 다 프레임별로 다른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배칭될 수 있는 조건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만드시면 돼요. 크리에이트에서 2D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라고 만들고요. 네. 이름 지어주시고 애넘이라고 하고 자물쇠 잠근 다음에 그냥 이게 간단하게 다 끌어올게요. 네. 지금은 테스트 상황이니까 이걸 다 제가 끌어온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팩 프리뷰로 놓고 보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저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스프레드가 아니라 한 장에 다 들어갔습니다. 와우. 2048, 1024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폰 타겟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동남아 타겟이다. 어쨌든 보급형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2048 사이즈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대역폭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대역폭.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보스용으로 따로 나누고 뭐 잡목끼리 따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뭐 레벨별로 따로 나눈다거나 이런 패킹을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은 뭐 게임 성격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테스트로 하나에 다 담아둔 거예요. 일단 극단적으로 한번 극단적으로 싹 다 몰아서 한번 극단적으로. 하나의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극단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걸 또 아까 그 상황을 봤을 때 캐릭터 그리고 HP바 그리고 캐릭터 그리고 HP바 그리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아예 그럴 필요 없이 그림자처럼 그림자는 그림자들끼리 한 번에 그리고 HP바는 HP바끼리 한 번에 그리고 그런 게 더 좋겠네요. 그럼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HP바 같은 경우는 이 기능 잠시만요. 이 소팅 레이어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팅 레이어 말 그대로 이 소팅할 수 있는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이 UI 레이어 만들고 에너미 레이어 만들고 백그라운드 레이어 만들고 그러면은 이 레이어들끼리 같이 묶어서 그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UI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 네. 이거를 코드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미 대회사 그래서 HP바의 스타트 함수에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인 AI를 활용해 볼게요. 네. AI에 그래서? 한번 어시스트를 받아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 오더를 UI로 만들어라. 만들어라. 오. 이 한 줄로 그냥 바로 만들어주는군요. 와. 이젠 더 이상 AI가 네. 없이는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약간 좀 주석으로 살짝 그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문장으로 적었더니 거기에 대한 해답을 그냥 바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석조차도 자동 완성을 해줬어요. 그렇군요. 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걔 컴포넌트 철자가 어떻게 되더라, 아니면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더라 그런 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명령을 해주면 코딩을 알아서 해주는. 와, 좋다. 신기한 세상,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HP바를 UI로 레이어 세팅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플레이를 짠 해보면은 아까는 배칭이 한 100개 이상 정도 나왔었잖아요. 네. 100개 이상 정도 나왔었는데 다시 켜볼게요. 배칭이 지금 엄청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리고 한 30대에서 40이 안 넘어가네요. 40이 안 넘어가네요. 와. 거의 반 넘게 줄였어요. 이런 식으로 아틀라스 처리하고 그리고 소팅 레이어 처리하고 하니까 거의 반퉁 쳤죠. 드로커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개 이하면은 동남아 폰에서는 충분히 돌거든요. 그럼요. 저 사용에서 충분히 돌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레임 디버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특히 2D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적화 요소를 많이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